사실 저는 북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사회복지학에서 가족치료를 전공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만큼 알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가족을 전공하는 전문가로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이제 탈북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여러 가지 가족 차원의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복지기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이 없고 참여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도 나지 않아서 왜 그런지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 어려움을 닥치게 되어서 저한테 그것을 좀 조사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이제 그 요청을 받고, 이제 제가 그 만나서 탈북 여성들과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동기로 시작했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그분들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가가는 것이었고, 사실 제가 그 탈북 그 여성이라든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한 이제 여성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사실 저는 상당히 많은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양상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남성 교제라든가 결혼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자녀를 다루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상식적인,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어떤 기준하고 다른 모습이 보여서, 이들 제가 이제 북한이라고 하면 상당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하는 저의 편견이 있었는데, 아닌가? 라고 하는 상태에서 제가 질문을 갖고 의문을 갖고 또 호기심을 갖고 이제 그분들의 삶의 이제 궤적을 쭉 훑는 그런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의 남한에서의 삶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에서 탈북했을 때 동기, 그리고 북한에서 어떻게 살으셨는지, 그다음에 그 다음 과정이 이제 거의 다가 중국을 통해서 잠깐 일시적인 체류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 상당히 체류를 넘어서 거주를 상당 기간 동안 3년 이상 뭐 더 한 오랜 장기간 동안 체류를 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삶의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제가 그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아온 가족 경험 중에서 맺고 있는 가족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가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체적으로 그들 가족 구성원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거를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가 특히 탈북 여성들이 지금 전체 그 북한 이탈 주민 중에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삶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북한에서도 한 결혼의 어떤 그 경험이 한 번 이상이 있으신 분들 많고, 또 중국에 건너가서도 복수의 어떤 결혼을 통해서 가족 생활을 하시고, 또 한국에 와서도 딱 한 번 의례적으로 결혼하시는 게 아니라 중혼의 경험을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자세히 아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또 주변 내 북한에 대한 많은 그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세세하게 아시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가족 경험을 우리가 면면이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걸 조금 자세히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자세히 알리고자 하는 저의 의도와 취지를 갖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분들의 세세한 그 가족 관계 진상들을 그 면허들은 다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부터 중국을 통해서 남한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문의 그 내용들을 그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저의 어떤 그 설명보다는 그분들이 직접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훨씬 더 직접적으로 저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자료에 있는 그분들의 그 진술 내용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연구 프로젝트에서 이것은 본 연구가 아니고요.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 윤리, 가족 규범이기 때문에 가족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족 윤리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이 남한 사회에서 우리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가족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 하기 위해서 가족 정체성을 좀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가족 성간 그 사람들, 그 탈북 여성들이 누구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와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서 가족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그분들의 가족 규범과 윤리가 어떻게 정립되고 변화되고 앞으로 정립될 수 있을지를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그 북한에서 중국하고 그리고 그 남한에 이르는 과정 동안에 경험한 가족 생활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가족 해체와 재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미 탈북할 때 기후전의 가족이 해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으로 이제 도강을 통해서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들은 여기서 돈벌이에서 북한 가족 먹여 살리려고 왔지만 바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가서 첫날부터 낯선 남자와 이제 그 아내로서 살게 되고요. 근데 그것이 뭐 제대로 된 그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가족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팔려가는 것을 원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첩적인 그런 가족을 계속 생성해 가는 겁니다. 중국에서 이제 보면은 자기가 처음에는 팔려갔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복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인신매매 브로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팔려가는데 이제 그것도 다른 어떤 사람을 파는 게 아니라 친구를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브로커하고 모의를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자기가 도망와서 다른 집으로 또 팔려가는 그런 경험까지 합니다. 그걸 우리가 몸팔기라고 얘기하고 또 띵뛰기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가족의 형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포함해서 또 한국에 와서 또 여러 가지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단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가족 경험 또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가족 관계 변화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 해체와 재구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족 해체와 재구성 유형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비자발적인 해체와 재구성. 이거는 비자발적, 탈북하게 내가 헤어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주냐면은 북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남한에 와서 북한 가족이 통째로 와서 이제 남한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오고 또 소송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동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남한에 있지만 다른 가족은 북한에 있지만 그래도 연결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런 그 유형을 첫 번째 비자발적인 해체와 재구성 유형이라고 하고, 이 가족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단순하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유형은 선택적 해체와 재구성 유형이어서,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형성된 생식가족이라고 하면 결혼을 통해서 형성된 가족인데, 그 가족을 남한에 왔을 때 다시 초청해서 재결합하는 가족입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 의식 속에 상당히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이미 기존에 하면 가족이 한 경계를 뛰어넘어서 다시 재결합하는 것이니까 또 약간의 가장 복잡한 가족 경험보다는 좀 덜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유형이 아노미적 해체와 재구성 유형입니다. 이것은 자발적 및 비자발적인 복수의 생식 가족을 형성하고, 상당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복수의 가족이 형성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탈북여성 한 사람이 이렇게 연결되는 가족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머니라도 굉장히 여러 명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여러 가족의 아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족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아이에게는 이렇게 하고, 북한에 있는 아이에게는 이렇게 하고, 중국에서 있는 남편에게는 어떻게 하고, 중국에서 데려온 남편에게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는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첩적인 그런 가족 관계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세 번째 유형인데, 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한 탈북 여성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족 그 북한에서와 중국에서와 남한에서 가족 관계 중에서 가장 특징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북한에서는 이분들의 가족 생활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부모로부터 어떤 양육 역할이라든가 이런 어떤 양육 그 경험이 없습니다. 부모하고 정서적인 그런 경험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부모는 그냥 밥만 먹여주고 자기들이랑 뭐 정서적인 그런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진로와 학업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북한 가족 생활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중국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남한에 와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당했을 때 이제 이것이 이 사람들의 이제 기존에 그 갖고 있 갈등을 함과 더불어서 이제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로부터의 별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질 만한 경험이 없었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부모의 역할에 대한 어떤 그 모델링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이제 특징적인 것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모와 그다음에 그 부부의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북한은 굉장히 신비화된 모성을 강요하는 사회라서 잘 하지는 못해도 자기 자식을 잘 키우고자 하는 열정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식년령과 더불어서 생계 책임자로서 이제 그 전선에 나서게 될 때는 이 모성의 위기에 이제 모성의 위기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미 이제 이것은 모든 북한 여성들에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한 땅에 온 모든 탈북 여성들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일부의 탈북 여성들은 이미 탈북하기 이전에 북한 가족에서 굉장히 가족 자체가 와해되고 해체된 경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탈북하지 않았겠느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한 분에게 또 질문을 드려봤는데, 만약 가족 관계가 괜찮았다면 그렇게 먹고 살기 그 어려운 지경에서 그래도 탈북했겠느냐 하고 질문했는데, 만약에 가족이 괜찮았다면 안 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이미 그 북한의 그 함경북도, 그러니까 그 북한 사회에서 변방의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그런 곳에 계셨기 때문에 이미 가족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어떤 해체의 그런 양상 속에 있었던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그냥 두관과 더불어서 활약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삶을 통해서 뭐를 인식하냐면은 결혼은 나의 생존을 위한 도구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이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은 내가 이곳에서 이거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지지해 주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북한에서도 그런 경험을 갖고 왔는데 중국에서는 더더군다나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이제 계속 살아가면서 생길 텐데, 남편은 이런 것이고 아내는 이런 것이고 가족은 나의 생존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남한으로 와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경우에서 제가 여기서 보면은 중국인 남성의 그 배우자인 과정과 한국인 남성이 부회장 그 가족을 따로 했는데 이것이 양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남성과는 재결합의 문제를 다루고요. 한국인 남성과 이제 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교제하고 애를 임신하고 이제 결혼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냥 사귀고 그냥 임신하고 임신했다고 해서 결혼하게 될 생각도 없고 혼인 신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혼인 신고 왜 했어? 이혼하기 힘든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그 이야기가 힘들지만 제 논문에 있는 진술을 좀 보시면 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 자녀와의 관계라든가 양육이라든가 부부 관계라든가 그걸 이제 부딪힐 때 이분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성찰하면서 그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이분들의 삶이 남한에 왔을 때 이 기회는 굉장히 귀중하구나.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중국에서 그렇게 형성되었는데 남한의 새로운 사회에서 이분들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저는 이제 세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분들의 그 탈북 여성님께 그 가족 구조 가족이 가족 해체와 그다음에 재구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가족들이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그 시간의 선상에서 보면은 하나가 해체되고 하나가 또 구성하는 게 아니라 입체형으로 한 시점에 여러 가지 이제 가족이 이 여성의 그 해분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입체형의 중첩적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정체성을 이제 연구한 논문에서 이분들의 정체성이 굉장히 이주 경험 속에서 또 다양하니까 실존적인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이 분들의 가족 관계에 이런 복잡한 그런 양상들도 실존적인 정체성의 개념을 통해서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탈존이라든가 내존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 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시키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윤리 규범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우리는 일상적인 어떤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초일상적인 경험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생계 윤리가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생존 윤리가 이분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원리 그 뛰어넘어서 그런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이분들의 갖고 있던 규범이나 윤리를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조에와 비오스의 개념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북한에서 국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야 되는 그분들의 삶이 조에 같지 않은가.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삶을 산 그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 영국에서 이런 용어로 나와 검은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 죽고 길바닥에 죽어 있어도 누가 하나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케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유대인 수용소고 마찬가지죠. 수용소에서 유대인 수용소 그 사람들이 생체 실험을 당해도 독가스로 죽어졌던 아무도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삶은 아감벤이 말한 호모사피어의 같은 존재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남한에 들어와서 비로소 정치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비로소의 삶을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가 더불어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북한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그치는 동안에 이분들이 주어진 삶의 그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하나의 이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굳이 꼭 호모사피어가 아니라 이 전체가 이분들에게서는 비웃의 삶이 아닌가.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아이러니는 이제 여기 와서 주민증도 받고 뭐 생활비도 받고 집도 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웃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보호 속에 들어온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사건 난 것처럼 그분들은 또 호모사피어의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사피어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주시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